이 단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사례를 좀 꼽았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윤치호라는 분이 1880년대 초에 1881년에 신사유람단, 본조사시찰단이라고 하죠. 거기에 일원으로 갔을 때 선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를 소개를 했고요. 또 하나는 아바타천 직후에 단발령 내려진 직후지만은 조정내외에서는 단발을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사행들이 러시아를 갈 때 민영환, 윤치호, 그 한화역관 김등년, 러시아 통역관 김도일,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비서로서 손희영 이런 양반들이 같이 갔는데 그때 당시에 벌어진 에피소드,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에 붙인 안태훈 진사가 있습니다. 김옥준과 가까운 이런 개화파 인물인데 이분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, 이분의 유학교육 어떻게 보면은 한학 그 안태훈 진사 댁에서 가르친 스승이 있는데 고성로 이름은 그 호가능선인데 고능선 선생의 그 단발 논쟁, 또 그 다음에 이제 백범 선생하고 스승과의 단발 논쟁, 그리고 맨 나중에 청년 이승만의 경우는 어떻게 단발 문제를 생각하고 대처했느냐, 이 문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일부 좀 빼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주 재미있는 그 사례 하나로 민영환 특사가 러시아 갔을 때 벌어지는 에피소드입니다. 여기에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. 1896년 5월 25일 모스크바에 있는 사진관에서 찍은 겁니다. 이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분이 김등년 한화역관입니다. 이분이 돌아오면서 이제 전부 일정을 기록해서 공식적으로 남긴 것이 민영환 선생의 이름으로 출간된 해천추범이죠. 공식 일정이 다 기록되고 지금 이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. 이번은 좀 보수적인 서울에서 육교 시사에 이제 가입해서 시작 활동을 하고 아주 한학 한시의 밝은 분입니다. 그 옆에 있는 분이 윤치호 선생이에요.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 상해에 유학을 했고 일본에도 유학을 했고 미국에 또 유학을 한 분이죠.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이 민영환 특사입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러시아에 이제 영접을 하러 나온 그런 장군들이고, 저 뒤에 갓슨 오른쪽 귀퉁이에 뒤에 있는 사람이 김도일로 저는 추정합니다. 러시아 통역관.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요즘 러시아 대사관에 가면 우리말을 잘하는 청년들 외교관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에요. 슈타인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따라갔습니다. 그 다음에 저 왼쪽에 맨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조선인 중에서 제일 개화된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중에서 신분이 제일 낮아요. 손희영. 민영환 특사의 어떤 개인 비서. 이렇게 이제 어쩌면 군대로 얘기하면 당번병 쪽으로 이렇게 따라갔다 볼 수가 있죠. 또 변화의식의 제일 신분이 낮은 손희영은 아마 드나들다가 잡혀서 깎였는지 모르겠어요. 궁궐을 드나들다가. 나머지 분들은 저렇게 이제 아마 그 당시는 단발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러시아 황제 대관식이 5월
26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이때 행해지는데 러시아 의전 당국에서 모든 나라 사절들에게 공지를 합니다. 그 대관식이 행해진 것이 이제 크레물린 궁전 안에 그 안에 있는 우스펜스키 이제 그 사원이에요. 그 안에서 대관식이 거행되는데 각국 사절들은 대관식에 입장할 때는 모자를 벗어라. 근데 난리가 났어요. 중국 사절이 우선 이용장에 갔습니다. 그 다음에 터키 사절, 이집트 사절, 왜 머리에 이거 쓰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조선 사절들은 다 이렇게 했는데 동방예의지국에서 사람을 영접하고 맞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? 다 갓을 의관을 정해 갓을 쓰는데 서양에서는 갓을 벗으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게 갓을 벗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조선에 국법이 없는데 그래서 요 맨 왼쪽에 있는 그 김등년 이분은 아무리 그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왔더라도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에서 갓을 벗으면 되느냐? 맨 상투로 들어갈 수 없다. 들어가지 말자. 옆에 윤치호 선생은 국가적 사명을 띠고 여기 왔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랬다고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해서 아니 국익을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나중에 이제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이제 교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대관식에 참석하러 왔으면 일단 명분을 그건데 대관식에 들어가야지. 가시 그렇게 그 벗는 게 그렇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여기 와서 들어가지 않고 국가적 사명을 저버리게 하느냐. 이 시비가 벌어졌어요. 설왕설래하다 여기서 고민을 하던 민영환 특사는 그래도 조선의 국법이 중요하다. 돌아와서 보수 유생들이나 또 궁정에서도 이제 아직 생각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벌떼 같은 비난을 받을 걸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. 결국은 대관식전에 못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이와 같은 진풍경이 벌어진 거는 이제 저 중국 사절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좀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천국 사절도 이집트 사절도 터키 사절도 안 들어가려고 한다더라 하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. 그래서 같이 거기에 행동을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어떻든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참 그 당시로 참 심각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하죠. 그 다음에